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불과 한 4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을 거다. 내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 사살당한 많은 경호 인력이 쿠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쿠바인들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쿠바가 이 군부 장악에 조언을 해준 걸로 알려지거든요. 중국 특사가 마두로를 만난 직후에 체포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뺨을 때린 거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이슈 좀 다뤄보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정말 새벽 벽두부터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불과 한 4시간 만에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뭐 마약 운반선 공격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 특수 작전을 벌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 항모 전단 전개된 게 지난해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약 운반선 이거는 사실은 그게 일종의 페이크 눈속임이었다. 아, 그쪽으로 이제 시선을 그게 목적이 집중시키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지상 공격을 하느냐, 전면적인 침공을 하느냐, 상륙을 하느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남한 면적의 9배예요, 땅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오. 거기다 그 중미 밀림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게릴라전 하면 대책이 없어요. 주요 거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라크 사막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은폐은폐가 불가능한 게 사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중남미의 게릴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언제 전쟁을 하느냐 여기에 시선을 끌게 해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한 일이 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를 위한 여러 가지 탐색 작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중 감시, 정찰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이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근접거리에서 모든 마두로의 동선을 확보를 했던 것 같고 내부 협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하죠. 아, 스파이가 네, 있었다. 내부 네. 협력자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 이란 공습 때도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주요 지휘관 그다음 핵과학자들 핀포인트로 그냥 뭐 잠자는 침실에서 다 제거했잖아요. 그것도 장기간의 모사드의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대규모 함대 전개 이거는 전면전을 위한 게 아니고 마두로 체포를 위한 특화된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면전 작전이 왜 어려웠냐면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쟁 행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회가 승인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한테 너 말 안 들으면 2차 공격할 거야. 공격하기 어렵죠. 그럼 마약 사범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공격하게 되면. 네. 그건 이제 전쟁 행위잖아요. 그 의회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전에 준비했고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에 대한 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후고 차베스. 네. 2002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뒤에서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전개된 항모, 강습, 상륙, 전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륙 전면전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특화되어 있던 것 같다. 마두로 체포.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크리스마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늦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렇죠. 훨씬 이전부터 아. 오로지 마두로 체포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150여 대 항공기를 띄웠다고 그러는데 보면 사실상 마두로 경호원들 지금 현재 알려진 80여 명 사망자만 네. 교전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러니까 교전을 했으면 그럴 일이 벌어질 리가 않아요. 아무리 델타 포스라 하더라도 한 명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자전을 통해서 전 레이더를 교란시켜놨고 무력화시켰고 방공망을 초기에 완전히 괴멸시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고 들어가면은 경호원들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통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파악했던 동선, 왜냐하면 안가 내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가 내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미국만 가능한 작전이다. 거기다가 운도 따라줬다. 왜냐 이번에 항공기 한 대가 피격됐거든요. 근데 격추되지 않고 사상자도 없었거든요. 델타포스가 이번에 주역이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델타포스가 항상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란 인질 사태 때 그때 사막에서 헬기 충돌로 델타포스 요원들 8명이 사망했어요. 작전은 실패했고. 네. 그다음에 블랙호크 다운 영화 있죠. 소말리아 모가디슈. 네. 거기도 주력이 델타포스였거든요. 거기도 미군에게 큰 상처였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 군사력, 그다음에 특수부대의 능력 이게 결합이 된 거다. 사실은 전무후무하다. 이 정도는. 왜냐하면 이건 오사마 빈 라덴 작전하고도 얘기가 다르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리스트 제거하는 거였고 네. 그리고 이게 수도가 아닌 교회에 그냥 은신처였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인구 2,800만에 남한 면적의 9배나 되는 주권국가, 이 심장부에 침투해서 주권국가의 수도를 완전히 교란시켜놓고 마비시켜놓고 거기서 체포한 거니까 아마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두로 정권의 방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마 그다음에 특히 중국 특사가 마두로를 만난 직후에 체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중국 특사가 만나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두로 정권의 방심도 상당히 한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와의 특수한 관계인데 베네수엘라의 쿠바인들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고문단으로. 네. 군사 고문단으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이 생각보다 치밀하지가 않고 또 2002년에 우고 차베스 정권 당시에 베네수엘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리바르 혁명 정신이라는 걸 추구했던 차베스 정권이 쿠바와 상당히 밀접한 외교 안보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사살당한 많은 경호 인력이 쿠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많은 이 군부 장악에 조언을 해준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쿠바라고 하는 이 군사 선진국 인구는 더 작지만 지원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이건 내부에 일종의 이질적인 요소가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쿠바의 고문단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불협화음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간에 이 체포 당일 중국에서 특사가 와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접견했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외교관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작전을 뭐 단행했다. 그래서 뭐 고립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 들으면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그런 뭐 원유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이 뺨을 때린 거죠. 왜냐하면 중국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의 한 80% 가량을 중국이 수입해가고 그 다음에 한 60조 원 정도의 채권 베네수엘라에 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사가 가 있었잖아요. 네. 마두로는 공짜로 밥도 먹었어요. 그 직후에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해는 발생 안 했지만 그 와중에 특사단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전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원유를 80% 수입해가는 나라, 미국이 가장 큰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에 미국 특사단이 가 있는데 중국이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중국은 전혀 고려 안 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이 작전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었다.
왜냐하면 위험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리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성격도 작용을 했다. 옛날 같으면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당한 얘기를 하면 그걸 막았어요. 2024년 8월경에 나온 트럼프 일기 때 맥 매티스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멕시코 마약 거점을 폭격할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더 황당한 대목도 나와요. 네. 김정은이 열병식 하는데 열병식 하면 북한군 모여 있잖아. 그 한 번에 날리면 어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돼 있어요. 언론에 보도돼 있어요. 그때 맥매티스 안보보좌관이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굉장히 그 놀랬다는 거예요. 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그 회고록이 나오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멕시코 마약 카르텔 폭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궁을 폭격해서 지금 잡아왔잖아요. 네. 이 얘기 뭘 얘기해요? 지금 안 막았으면 북한도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한반도 정세 완전히 그러니까 뒤집어졌겠네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가능한 사람. 근데 지금 아무도 못 막아요. 거기다 옆에서 또 부추겨요 누가. 그게 바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에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이민 출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비오는 이 쿠바에 대한 증오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쿠바에 영향력이 있는 남미 좌파 정권의 증오감이 있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코피 터지고 있는 게 쿠바거든요. 왜냐하면 쿠바는 여러 가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군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차베스 정권을 지원해주고 이 쿠바 베네수엘라는 여기에 원유를 지원하면서 쿠바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원유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쿠바 경제가 파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비오 머릿속에는 베네수엘라를 치면 쿠바도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넬이라고 이번에 협상을 중재했던 트럼프의 특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마두로도 만났고 협상도 진행했고 일부도 성과도 얻었어요. 이건 이제 비둘기판 거죠. 근데 이번에 그림을 보면 처음부터 그레넬은 그거는 페이크. 그거는 일종의 미끼였던 거고 매파였던 루비오 중심으로 트럼프가 폭격을 그다음에 체포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성공했고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위험한 작전이죠. 보니까 지금 그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덴마크, 그린란드도 될 수 있고 뭐 콜롬비아, 멕시코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바로 다음에 이 약간 무력 시위라든지 좀 그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다르죠. 베네수엘라는 병력이 자리에 한 20만 정도. 북한은 128만이에요. 물론 허수도 좀 있지만 네네. 100만 내외는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정은 호위 체계는 2중, 3중, 4중이에요. 일단 평방사가 있어요. 평양방어사령부. 병력이 15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이게 평양방어가 아니고 김정은 방어예요. 오로지 김정은 방어만 해서 15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호위천국이라고 그래서 이 병력은 근접 경호부대인데 이것도 인구가 이것도 병력 한 5만 돼요. 자, 벌써 한 20만이죠. 평양 근처에만.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주변에 따라다니는 부대, 근접 경호 병력들이 그 974 부대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한 2천에서 한 4천 돼요. 그다음에 김정은 따라다니는 왜 기억나실 거예요. 판문점 같은 데 오면은 깍두기 머리 하고 나서 그 무식하게 김정은 가면 차 옆에 붙어서 뛰어다니는 친구들이죠. 네네네. 그 친구들이 한 50명 돼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정은의 집무실 중심으로 그다음에 거처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지하 미로들이 있어요. 중요한 상황 때는 그 미로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각계무사라고 그러죠. 김정은과 유사한 이 인물들을 인공위성에서 얼굴까지 자세하게는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동선을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양은 세상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형이라 하더라도 구형이니까 오히려 무서워요. 왜 레이더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도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계식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조밀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 북한은 인명을 경시하니까 뭐 낙탄이나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쏴든단 말이에요. 그냥 화망을 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큰 건 뭐냐? 지금 베네수엘라는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고립무원이잖아요. 북한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 인공성 망들이 미군의 동향을 포착하거든요.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여도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과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 있는 그 북한의 움직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움직이면 중국과 러시아 금방 알죠. 동해로 올 거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특수부대 비행기 몇 대로 그 베네수엘라도 150대 항공기가 움직였고 그걸 위해서 항모전단이 근접 전개돼 있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안심하지 못하는 게 트럼프는 지 입으로 한 거는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식 때 북한군 전체를 쓸어버린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내뱉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 어른들의 축에 막았지만 지금 아무도 못 막거든요.